안녕하세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최지민 화이팅입니다. 최지민 양이 오늘 삭발식을 거행했습니다. 삭발식에서 그녀는 준비해온 글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그중 일부만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 공화당은 좌절하거나 중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시밭길을 갈지언정 짐승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칼날에 설지언정 증오의 칼날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더라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련의 길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삭발이 끝나고 그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탓을 하거나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분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조 대표님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직시할 때 비로소 저 중도를 표방하는 떨거지들이 아니라 진정한 보수파들이 하나로 합심해서 이 난관을 뚫고 비로소 대통령께서도 함께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지난 3년간 그저 멀리서 바라보며 최지민 양을 그저 차세대 꿈나무 정도로만 여기고 있었는데 오늘 최지민 양의 모습은 이미 우리 공화당이 한 축을 담당할 만한 제목으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순간을 동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경화면은 TVH 도미에서 오늘 방송한 것입니다. 도미님께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도미TV에서 최지민 양의 발표문 전문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집도 안 간 처녀의 삭발 모습을 제 방송에서 자꾸 반복해서 보여드릴 수는 없기에 삭발 바로 전에 끝냈습니다. 전 과정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TVH 도미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황현덕님, 정말수님, 순한양님, 윤순화님 반갑습니다. 정용희님, 이명수님, 1584님, 표희수님, 오모님, 이동수님, 김옥자님, 강남 이영석님 반갑습니다. 이상희님, 정혜영님, 안드레님, 박명순TV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박명순TV님께서 제가 미동 국민학교를 나왔군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혹시 박명순TV님께서도 미동 국민학교를 나오셨나요? 어쨌든 이정옥님 목소리가 네, 소리를 키웠습니다. 어쨌든 그 30대 초반의 사회 경험이라고는 우리 공화당 당직을 맡았던 것뿐인 젊은이가 박 대통령 탓을 하거나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분께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지민 양도 충분히 아직도 소리가 작나요?
박명순 TV님이 52회 졸업생이시군요. 저는 몇 회더라 가물가물한데요. 뭐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한 68회인가 뭐 70회인가 어쨌든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소리는 충분히 커졌나요? 네. 네. 어쨌든 박명순 TV님께서 제 선배님 되시네요. 반갑습니다. 그 어디까지 아, 네. 네, 다행이네요. 이제 잘 들리네요. 네. 어쨌든 그, 그 30대 초반에 이 사회 경험 없는 이 젊은이도 박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은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최지민 양도 충분히 박 대통령의 메시지 탓을 할 수도 있고 조 대표 면담을 왜 안 해줘서 우리 공화당이 원내 진입을 못하게 했나 하면서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음에도 왜 자신이 책임을 지겠노라 하면서 삭발식을 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이 결코 우리 공화당의 득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이 사회 경험이 없는 젊은이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최지민 양 나오는 그 화면은 제가 소리를 줄여놨습니다. 그게 소리가 커지니까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신다고 그래서요. 그래 지금 이 최지민 양이 하는 이야기 이걸 듣고 싶으시다면 그 도미 TV에 가셔서 전 과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사회 경험이 일천한 이 젊은이도 박근혜 대통령을 원망하는 것이 결코 우리 공화당의 득이 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부 기자 20여 년을 했다는 인간은 왜 지속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탓을 하면서 메시지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의 독이 되었다면서 열을 올리고 있을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그자는 그저 화가 난 당원들을 다독거리면서 그러지 말라.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해가 된다. 라고 하기보다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면서 자기가 당원들의 불만사항을 대신 표출해 준다고 하면서 후원금 털어먹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런 자의 한심한 방송을 강의라면서 꼭 찾아서 열심히 듣고 메모까지 합니다. 참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뭐 아무튼 그 삼리오 정치부 기자 이야기는 뭐 길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젯밤 그 단디하자 방송에 어떤 정신 나간 자가 전화를 해서 저를 음해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정당 그만하고 시민단체를 하자고 한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자들이 여기저기서 음해를 해댔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음해를 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이렇게 생고생을 한 겁니다. 그 혹시라도 어젯밤에 단디하자 방송에 전화해서 헛소리 하신 분이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로 사람을 음해합니까? 당시 우리 공화당 당원은 맞습니까? 단디하자 방송을 보는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참 많습니다.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별로 없고요. 제가 우연히 방송을 들었으니까 이런 반박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끼리 뭐 카톡이나 밴드 등에서 저를 음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도 없고 대응할 수도 없죠. 뭐 사실 별로 대응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면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구독 취소 독려할 수도 있을 터인데 왜 없는 소리를 만들어서까지 합니까? 그리도 심심하면 나가서 선거운동 다시 하세요. 보고타님, 그나마 우리 공화당 지지하는 방송인데 비난하시는 건 듣기 거북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나마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요것밖에 안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들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거 없고요. 특히나 모든 잘못을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로 돌리는 것.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가 결국은 독이 되지 않았냐, 결국은 독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뭐 예를 들자면 항암 치료제를 만들었다고 쳐요. 항암 치료제를 만들어서 정말 항암 치료제라고 사용을 했는데 그게 부작용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생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항암 치료제를 만들었냐고 닥달을 해야 맞는 겁니까? 모든 약에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그자는 논평가예요. 논설가. 자기가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좀 더 좋은 쪽으로 우리 공화당의 약이 되는 쪽으로 해석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학고래님, 스캇 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셨는데 제가 스캇 리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그 스캇 리의 무슨 방송 이렇게 그것 좀 봐달라 이렇게 하신다면 제가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평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강남 이영석님, 박근혜 대통령님을 원망할 자는 없고요. 다만 안타까울 뿐이네요. 박 대통령님이나 조두현진 대표님께서 지도부가 진성당원님, 일반당원님 안타깝고 고생하신 여러분이 불쌍할 뿐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글쎄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가 굉장히 훌륭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에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안타깝다고 느끼신다면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네요. 어제 실방의 그 채팅창에도 참 그 답답한 이야기, 답답한 그 글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답답한 이야기들 참 어떻게 그 일일이 설명을 해야 될지 그거는 참 막막한데 그 김정수님, 우리는 제대로 해석을 했지만 미통당에서 언론 플레이를 했기 때문에 크나큰 피해를 봤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나큰 피해를 본 것이 박근혜 대통령님 탓은 아니잖아요. 미통당 것들이 언론 플레이를 잘했기 때문이지요. 세상님, 스캇은 영상보다 커뮤니티를 훨씬 많이 쓰긴 하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주로 글로 올리는 사람이군요. 네. 이비아님, 식견이 뛰어나신 용사님은 그리 생각하지만 보통 국민들은 그렇지가 않은 듯 이렇게 하셨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뭐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사실 그 제 방송을 계속 보아오셨던 분들은 제가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는 것을 짐작하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는 지속적으로 우리 공화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도
태극기 집회 계속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국회의원 한 명도 없어도 태극기 집회를 계속한다면 선거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우리 공화당이 이번에 원내 진출을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거 그때 당시에 제가 뭐 6석, 10석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80만, 뭐 40만, 70만, 80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맞다면 그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어쨌든 그 선거 결과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뭐 원내 교섭단체니 뭐 20석은 해야 되니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막 이렇게 들떠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제가 끼얹을 수가 없어서 우리 공화당은 원내 진출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드리지는 못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공화당은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어도 태극기 집회를 계속한다면 성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근데 이 선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해서 그 선거 결과의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 공화당의 근간을 흔드는 겁니다. 지금 벌써 박근혜 대통령 이제 그만 우리가 3년을 고생했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우리를 지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만 박근혜 대통령 잊어버리자 라거나 선거 열심히 해보니까 태극기 든 거 별로 사람들한테 반응이 안 좋더라. 그러니까 태극기를 숨기자거나 탄핵 무효가 백날 외쳐봐야 사람들이 식상해 하더라.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 돌릴 수 없으니까 탄핵 무효 그만두자라고 한다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히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이미 3년 전에 자유한국당 것들이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태극기 들지 말라 하고 탄핵을 묻고 가자 한 게 자유한국당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것들 그렇게 욕하면서 저 나쁜 것들 하던 분들이 이제 와서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까 태극기 집회 접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왜 황교안이를 욕합니까? 그러면 황교안이가 딱 보니까 태극기 정당 우리 공화당 안아봐야 득표에 도움이 안 되니까 딱 못 본 척하고 걷어찼는데 그러면 황교안이가 올바르게 판단을 했다고 얘기를 하셔야죠. 황교안 맞아. 태극기는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군. 정당을 하려면 태극기는 때려쳐야 돼. 그런데 그렇게 태극기 무시하고 탄핵 덮보 한 미래자탕당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잖아요. 왜 망했습니까? 탄핵을 묻고서는 보수우파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 중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새누리당 탄기국에서 이제 새누리당 때부터 이렇게 계속 해 오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자꾸 불평불만을 내는 거죠. 근데 그 불평불만을 내는 이유가 홍구라가 메시지 타령을 하도 했기 때문에 그래요. 홍구라가 하도 메시지 타령을 하고 메시지 타령하니까 메시지 타령, 메시지 주세요. 꼭 박근혜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면 그것이 우리 공화당이 막 유권자들이 갑자기 우리 공화당에 몰표를 줄 것 같다는 환상 때문에 그런 거 한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제 그 채팅창에 글 쓰신 것 중에서 이 여우비님이 탄핵 무효,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많은 유권자를 만나보지 않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탄핵 무효 국민들 관심이 없어요. 우리 공화당은 탄핵 무효를 외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 그 당시에 국민들이 관심이 있어서 우리 공화당을 만들었습니까?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탄핵 3년 하고 나니까 힘든지 어떤지 모르지만 탄핵 무효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그만하자? 여우비님 치매 걸리셨나요? 그 광주 애국방송 TV님 반갑습니다. 광주 애국방송 TV님이 그 광주에서 출마하신 분 열심히 방송하신 분이신가요? 이 일반 지역에 다른 지역에서도 탄핵 무효 국민들은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도 우리 공화당을 알리고 거의 1%에 가까운 득표율을 올리신 분이 계십니다. 광주에서. 그리고 또 이제 만파식정님이 젊은 층들에게 다가가려면 우파의 정체성과 공약으로 밀고 나가야 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파의 정체성과 공약이 뭘까요? 지금 미래잡탕당이 좌파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공약을 내세우고 좌클릭 해서 하는데 젊은 층들은 미래잡탕당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만파식장님이 또 뭐라고 쓰셨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본인 이름 그만 언급하라고 하잖아요. 박 대통령님 뜻이잖아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분 보면 그 사탕파리 팬이신 것 같아. 박 대통령님께서는 우리 공화당에다가 본인 이름 그만 언급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그거 사탕파리에 사기친 거잖아요. 엉뚱한 놈 끌어다가. 이런 가짜 음해를 아직도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힘든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파티잔 TK님, 우리 공화당의 대명제는 탄핵 무효, 박 대통령 구출입니다. 이게 싫으면 딴 데로 가면 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이제 공약, 집회하는 정당에서 선거하는 정책 정당으로 바꾸자고 하려면 딴 데 가면 됩니다. 그런 분들 그냥, 미래잡탕당 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딱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재행무상님께서 이제 탄핵 무효는 당연 차별하고 거기에 이념 정립과 정체성이 더해져야죠. 물론 조직도 갖추어야죠. 이렇게 하셨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탄핵 무효는 당연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내용인 겁니다. 그런데 탄핵 무효를 유권자들이 별로 관심을 안 두니까 이제 그만두자. 그리고 그 아이디 우리 공화당님
우리공화당님, 미통당이 왜 우리 태극기를 포용을 못했는가요? 우리공화당이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들 생각입니다. 우리들이나 저들이 우리가 두려워서 포용을 못한다고 생각하지, 저들은 태극기 포용해봐야 표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잖아요. 태극기 들어봐야 표에 도움이 안 된다. 탄핵무효 외쳐봐야 외연 확장만 안 된다. 그거 미래자탕당이 벌써 3년 전에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두려웠다면 어떻게든 포용을 했겠지요. 우습게 생각했기 때문에 포용을 안 한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 공화당 다음번 선거에서도 완전히 망할 겁니다. 김현희님께서 우린 극우는 아니지만 국으면 더 나쁠 것 없죠. 얼마나 선명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이 소수정당은 선명해야 돼요. 그리고 기성 거대 정당하고는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선명성을 버리려고 해요. 우리 공화당의 유일한 선명성, 탄핵 무효. 그걸 버리자고 하는 사람들이 제정신이냐 이 말입니다. 여우비님, 유권자들은 단가에 맞춰 하는 율동도 미쳤다고 했어요. 그래서 대표님 길거리 인사할 때 율동하지 말라고 했지요. 이렇게 하셨어요. 그 유권자들 중에서 좌파 유권자들은 보수들 다 불살르자고 하고 있어요. 그럼 불살르신 건가요? 어? 미래잡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우리 공화당을 분탕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거운동 그만두실 건가요? 선거는 우리 공화당을 유권자들의 입맛에 맞추어 가는 게 아니라 유권자들을 우리 입맛,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유권자들이 우리가 좋다, 우리 공화당이 좋다 하고 따라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황교안이 좌클릭한다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싫어한다고 하지 말자. 유권자들이 싫어하니까 어떤 유권자들이요? 그 우리가 단가에 맞춰 율동하는 것을 미쳤다고 하는 유권자들은 어차피 우리 공화당에 투표를 안 할 사람들이었어요. 선거는 100% 유권자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정통 보수 우파 국민들,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님이 적으신 글입니다. 문재인이가 임기를 다 채울지 알 수는 없으나 만약 우파에서 문재인 다음으로 대통령이 나온다면 독박 쓸 겁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문재인이가 임기를 왜 못 채울까요? 음? 또 어떤 사기꾼이 문재인이가 임기 다 못 채운다고 합니까? 열차인생님이 쓰신 글입니다. 죽도록 탄핵무효 외치고 전국 서명대하고 병원에 있을 때 서청대에서 밤새고 박 대통령은 외면했잖아요. 계속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셨어요. 박 대통령이 탄핵무효 외쳐달라고 부탁했습니까? 서명대 하라고 부탁했습니까? 서청대 앞에서 밤새라고 했습니까? 님이 하고 싶어서 했잖아요. 그걸 왜 계속해야 되나요? 하고 다른 사람한테 묻습니까? 하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어?
참 이렇게 그 댓글 이렇게 채팅창에 올라온 거 이렇게 보는데 정말 한심한 분들 많아요. 우리 공화당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 여기 삐뚤루님, 탄핵 무효를 하지 않는다면 좌파들한테 김대중 묘를 파서 부관 참시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박 대통령님은 우파의 상징이자 중심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 보수 우파에 남아있는 유일한 상징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징이 어, 참 그런 상징을 깨버리려고 하는 말이 됩니까? 그 자유수호님께서 얼마 전 정규재 주필이 당선인 홍준표와 통화할 때 박근혜 대통령님 출당은 개헌 저지를 위해 바미당 의원을 받아들이기 위한 방편이었고 바미당에서 출당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출당 조치했다고 하던데 저는 신뢰가 안 가더라고요. 무명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홍준표가 주장한 방식을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 백날 해봐야 외연 확장도 안 되고 표도 못 얻으니까 이제 탄핵무효 그만하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홍준표 의견에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물론 홍준표 개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 나간 놈이죠. 그리고 어제 또 그 채팅창에 유영하는 3년은 뭐 했냐, 유영하는 뭐 했냐 이렇게 계속 떠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제가 유영하를 위한 변명 만든 거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유영하 백날 찾지 말고 어? 얘기를 한번 들으세요.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셔야지. 그냥 유영하는 뭐 했나요? 이비아님 그렇게 주장할 권리도 있어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주장을 뭐 그 제가 대충 생각하자면 박근혜 대통령 원망해도 된다 이런 주장할 권리를 말씀하시나요? 예, 광주 애국방송 TV님, 광주 여러 동지도 죽어도 탄핵은 무효, 무죄 석방하라고 외칠 것입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우리 공화당 창당 정신입니다. 우리 공화당이 탄핵 무효를 외치지 않는다면 우리 공화당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 공화당이 이제 정책 정당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집회 그만두고 탄핵 문제 이제 그만 얘기하자라고 한다면 아마 다음번 선거에서는 20만 표가 아니라 한 2만 표 받기도 어려울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당원이 되고 당비 꼬박꼬박 내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탄핵 무효 외치자고 한 거지. 탄핵 무효 그만하자고 하는데 거기다가 그 당에다가 왜 꼬박꼬박 당비를 내겠습니까? 자한당 당원하다가 그 자한당 것들이 탄핵 무효를 안 외치니까 탄핵 무효를 외치는 새누리당, 대한애국당, 우리 공화당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제 그 댓글에 그 노태기님 5.16은 쿠데타다 왜 말 못하나요? 이렇게 쓰셨어요. 5.16은 지금 쿠데타라고들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보수 우파라면 5.16은 쿠데타가 아니라 군사혁명이다 라고 주장을 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미래자탕당 당원이면 또 몰라. 우리공화당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배경에서 보듯이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사진을 얹고 있는 당의 당원이라는 사람들이 5.16이 군사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그거는 교육이 덜 된 거죠. 교육 새로 받으셔야죠. 재교육 받아야지. 고우코님, 당원들이 입당하면 기본교육부터 교육시켜야죠.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이게 기본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 이비아님께서 얘기하는 거, 5.16은 쿠데타였지만 결과는 5.16 혁명입니다. 이렇게 하신 게 그 전향한 빨갱이들, 뉴라이트들의 말장난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쿠데타라는 게 이제 혁명이라는 불어잖아요. 그러니까 쿠데타나 혁명이나 같은 뜻이어야 돼요. 그런데 쿠데타는 좌파들이 하도 비방을 해대서 쿠데타 그러면 나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데타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의 혼동이거든요. 그 빨갱이들이 가장 잘하는 게 그 언어 교란이에요. 북한도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잖아요. 민주주의. H리님, 무명용사님 때문에 유영아에 대해 안 좋은 생각을 보류했지만 유영아의 스탠스를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유영아 속이 뒤집어지시면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유영아는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어긋나게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증명이 뭐냐 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도 유영아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게 증명입니다. 이부의님, 3년에 걸쳐 투쟁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함이 아닌가요? 탄핵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민초들이 울부짖음입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3년에 걸쳐 투쟁한 거는 박 대통령님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박 대통령이라고 상징화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개인을 지키기 위해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우리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주 애국방송 TV님, 전국 우리공화당 유일 사무실 벽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하라고 현수막 설치가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설치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설치하는 거 좋죠. 삐뚤루님, 저는 이번 선거는 조금은 아쉽지만 우리 공화당이 얻은 것이 더 많다 생각합니다. 우리 공화당뿐만이 아니라 보수 입장에서는 미통당은 청소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반은 승리했다 생각합니다. 미통당의 실패는 보수의 승리라 생각합니다. 가짜 보수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한 것만큼 이렇게 미래 잡탕당이 망하진 않았어요.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 좌파 연합이 한 210석 정도 할 거다. 그리고 미래 잡탕당은 한 8, 90석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꼼수를 써서 100석은 넘겼죠. 불행하게도. 그래도 그나마 망했으니 참 다행입니다.
한시TV님, 유영하의 역할이 뭐죠? 무엇이죠? 이렇게 하셨는데, 유영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심부름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접견 변호사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그 옥살이 하는데 그 옥바라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상하님, 우리 공화당은 많이 성장했음요. 그래도 갈 길은 먼 이렇게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처음에 그 새누리당을 만들어서 조원진 후보가 출마를 해서 그 4만 6천 표, 그 4만 6천 표에서 지금 3년 후에 25만 표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구 표하고 그 비례 합쳐서 25만 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성장했습니다. 주이님, 유이라고 해야 되나요? 유이님. 그런데 그렇게 짓거려대는 자들이 위장된 우리공화당 당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전부가 다 보수우파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했듯이 우리공화당에 뉴라이트들도 있어요. 그 뉴라이트들은 전향한 빨갱이거나 아니면 사이비 보수들입니다. 그 홍구라 쫓아서 들어와서 사무총장 했던 그 서울대 총학생 했다는 그 모자란 놈, 그 놈 같은 거가 뉴라이트죠. 전향한 빨갱이. H리님, 박근혜 대통령님이 유영아를 옆에 둘 수밖에 없는 무슨 이유가 있다고는 혹시 생각 안 해보셨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생각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유영아가 믿을 수 있으니까 옆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박근혜 대통령님이 지금 유영아한테 뭐 코가 껴서 옆에 두고 있다. 유일하게 유영아 꼭두각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유영아가 마음에 안 든다면 언제든지 유영아를 쳐낼 수 있습니다. JS님,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를 버릴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도 그분을 버릴 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BKB님, 유영아의 행동을 보고 있고도 무조건 신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판단은 무시해야 합니까?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제가 실방에서 그 유영아에 대한 변명이라는 실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여러분들의 판단을 무시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영아를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지 말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믿는 마음으로 유영아의 행동을 바라보신다면 유영아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꾸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공화당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결코 해가 되지 않습니다. 유영아를 자꾸 비난하면 우리 공화당 당원과 박근혜 대통령님의 사이만을 벌릴 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화당에 결코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강영지님, 유영아는 자신이 박 대통령님의 수하 변호인이라면 소홀하게 한 정당, 유튜브에 정보를 흘려 민심을 흔들게 하면 책임감 넘어 용서 안 됨.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그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두 번째 메시지라고 한 그 조선 구라일보하고 강용석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조선 구라일보 하고 강용석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그 방송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영아는 결코 유튜브에 정보 흘리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하고 강용석이가 가짜 뉴스 한 거예요. 한시TV님, 서청원 의원 모신 게 패착 아니었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요번 선거에서는 서청원 의원을 모신 게 패착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 원하기 힘든 선거였어요. 처음부터 시작부터. 그러니까 그 꼭 서청원 의원을 모셔서 패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청원 의원이 우리 공화당에 그 입당을 했다고 해서 우리 공화당에 그 플러스가 된 거는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자유공화당이 되면서 꼭 많이 들어올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던 거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뭐 꼭 그 일부러 그 우리 공화당에서 악착같이 서청원 의원을 모셨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서청원 의원도 이제 그 김문수 당하고 합친다니까 그 정도 규모면 뭐가 가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왔겠죠. 따지고 보면 우리 공화당이 한 0.8%를 받고 그 김문수 당이 1.8%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유공화당으로 선거에 임했다면 뭐 3%도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김문수가 자기 2번 안 준다고 튀어나갔으니까 그 할 수 없는 거죠. 황현덕님, 정말 이상하네요. 서청원 의원님을 왜 모함하나요? 김문수가 분탕질하며 배신하는 바람에 국회의원을 못 데리고 온 거잖아요. 제발 힘 빠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저는 그 서청원 의원, 사실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메시지에서 지금 3년간 열심히 아스팔트에서 투쟁을 한 그 정당에 그러니까 그 아스팔트 투쟁을 한데 그 은근슬쩍 정치가가 숟가락을 얹으려 한다라고 한 사람이 서청원 의원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제가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했죠. 이제 서청원 의원 그만 그 우리 공화당 그 탈당한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 서청원 의원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은 수의 국회의원이 그 자유공화당으로 합류를 할 것 같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제 서청원 의원이 왔었는데 결국은 그 하나도 오지 않았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황현덕님께서 이제 그 제가 만든 방송 그 박근혜 대통령님 메시지의 수수께끼를 풀다 그것을 한번 보신다면 그 조금 더 다른 시각에서 그 바라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광주 애국방송 TV님, 이번에 대구에서 박근혜 대통령 플랜카드 한 장도 안 들었어요. 안타까운 현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대구에서 태극기도 안 들었어요. 그게 그 선거 전략이라서 유권자들이 싫어한다고 그래서 그러니 참 답답할 일이죠. 한시 TV님, 아니 벌써 탈당을 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 이렇게 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외연 확장한다고 막 그 후반기에 그 영입해서 그 지역구에 내보냈던 분들 중에서 꽤 많은 분들이 이미 당을 떠났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상님, 이거 미통당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에서는 1년 내내 어? 공천 탈락하고 오면 안 받아준다. 공천 탈락하기 전에 와라. 공천 탈락하기 전에 와라.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었어요. 굉장히 선명성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어떻게 했죠? 아무거나 와라. 아무나 와라. 이러면서 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보가 된 겁니다. 아무도 안 왔어요. 결국. 우리가 안 받은 게 아니라 아무도 안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끝까지 해서 이거 공천 탈락하고 온 것들 안 받아. 공천 끝났으니까 이제 안 받아. 이렇게 했었다면 자존심이라도 세웠겠죠. 창피하지 않고. CHHIM 이렇게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매니님 해단식에서 끝까지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만둔다 그러신 것 같았어서 그랬군요. 서청원 의원 끝까지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탈당이 아니라 이선으로 물러나심. 예, 이선으로. 이선으로. 예, 세상님, 그러게 이삭 죽기 안 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었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삭 죽기 안 한다, 안 한다 해놓고 이삭이 아니라 쭉정이도 와라 하니까 우리 공화당이 바보가 된 겁니다. JS님, 홍구라가 가장 나쁜 역적입니다 하셨는데 맞습니다. 우리 공화당 그 선거 결과에 대해서 그 1차적인 책임은 홍구라가 있는 거고 2차적인 책임은 김문수가 있는 겁니다. 그 둘만 욕해도 바쁜데 왜 우리 공화당 선거 결과를 박근혜 대통령 탓으로 돌리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함님, 미통당에서 올라가는 사람 못 가게 황교안이가 안 놔줘서요.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데, 그 못 가게 한다고 안 온 사람들은 어차피 안 올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핑계거리겠지. 상하님, 외연 확장이라는 삽질만 1년 내내 하다가 이 꼴이 났지요. 하셨는데, 맞습니다. 외연 확장 한다고 맨날 외연 확장 이거 하다가 막상 유권자들의 마음은 못 얻은 거예요. 이상락님, 점점 분탕으로 가는군요. 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분탕으로 보이시는군요. 뭐 분탕으로 보이신다면 어쩔 수 없죠. 이상락님께서 혹시 단디 방송에 가셔서 저를 음해하고 다니시는 분인가요? 이정자님, 서청원 의원님, 김영삼 얘기할 때는 안 좋아요.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그 싫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김영삼이라고 하는 그 보수 우파를 괴멸시킨 사람을 우리 공화당에서 김영삼은 걸지도 않는데, 김영삼을 얘기를 했어요. 이상락님, 당신의 훈수를 거부합니다. 뭐 거부하세요. 상관없습니다. 당신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말지요, 뭐. 네. 하나도 안 무서워요. 김루미님, 김순례 씨 입당 신청까지 해놨는데 미통당에서 탈당 승인 안 해줘서 못 들어왔죠. 이렇게 하셨는데 고작 2달 남은 국회의원 배지가 그렇게 좋아서 거기 남은 사람을 뭐 어쩌겠습니까? 이상락님, 못된 놈이었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저한테 뭐 글쎄, 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도 저도 그렇게 반대로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그 지금 그 우리 공화당이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공화당은 선거에서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장족의 발전을 했다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많이 발전했어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발전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백함님, 비례는 제명 안 시키면 못 온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기가 탈당하고 배지 벗어놓고 오면 되는 거예요. 헤븐님, 선거 결과를 놓고 왜 대통령님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정작 선거운동 땐 입에도 못 담게 했는데 웬 탓?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예요. 참 재밌는 사람들 아닌가요? 탄핵무효 외치면 표 떨어진다고 입 닫고 있으라고 해놓고는 선거 끝나고 나니까 박 대통령 메시지 탓이래요. 고우코님, 무명여사님, 우리 공화당 앞으로 나갈 길은 얘기해 주셔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 나갈 길, 어제 제가 그, 우리 공화당이 뭘 잘못했나, 이거에 대해서 그, 방송을 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화당은 죽으나 사나 탄핵무효를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공화당의 존재 이유고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앞으로도 지금 3년 해온 대로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3년 외쳤는데 아무것도 변한 거 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3년 외쳐서 못 알아들으면 석3년을 외치고 석3년을 외쳐서도 안 되면 30년이라도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공화당의 존재 이유예요. 황현덕님, 이상한 댓글 다는 자는 우리 당원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 당원일 수도 있어요. 우리 당원분들 중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명용사는 뭐, 유승민이 프락실에 뭐, 황빨에 뭐, 이러면서, 문빨에 뭐, 이러면서 음해하고 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이 좋아하는 정가 선생을 깠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도 증오하는 유승민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늘 한결같이님, 태극기 처음 든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난 일 서로 용서하고 참회하면 좋겠습니다. 탄핵무효, 즉각 복귀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시려고 했죠. 우리 공화당이 탄핵무효를 포기하고 태극기를 내려놓으면 미래잡탕당만도 못한 거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공화당이 탄핵무효하고 태극기를 내려놓고 나서 미래잡탕당에 버금가는 정책을 내겠다 하고 내놓으면 우리 공화당에 우르르 표를 줄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 공화당은 미래잡탕당하고 차별화를 해야 그 차별화가 했기 때문에 그나마도 20만 표라도 받은 겁니다. 어제 채창에 그 나의 조국님께서 우리 공화당이 탄핵무효와 태극기를 들었기 때문에 20만 표라는 엄청난 표가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쓰셨어요. 맞습니다. 김승희님, 유승민을 언제 옹호했나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저를 음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븐님, 하나 더 있습니다. 용사님, 자한당빨한 사람도 있던디요. 하시는데, 온갖 소리를 다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막 말을 만들어서, 이 상상, 이 환청이 들릴 나이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그 환청이 들리는지 어쩐지 그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채창에 동도 K님께서 더욱 견고히 태극기를 들고 탄핵무효, 신선한 캐릭터 개발로 젊은 세대 끌어안아야 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 태극기와 탄핵무효를 외치면서 젊은 세대를 끌어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젊은 세대들이 태극기 싫어하고 탄핵무효 싫어한다니까 그걸 젖혀두고 젊은 세대를 끌어안으려고 하면 그러면 정말 바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정세비아님께서 이주천 교수는 가끔 우리 공화당과 뜻이 다른 제안을 해요. 그분은 초창기부터 태극기를 들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제가 알기로는 그 이주천 교수는 그 대한애국당이 창당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그 대한애국당에 합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개인적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 새누리당 시절에는 없었습니다. 정말수님, 그러지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승민을 말씀하실 용사님이 아닌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유승민 이야기요. 이렇게 하시는. 네, 제가 한 말 가지고 가서 제가 한 이야기가 잘못됐다라고 그 저를 욕하고 다니는 거는 뭐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욕하고 다니는 것은 그것은 음해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굉장히 심심하고 할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재덕님, 이번에 당원 아닌 국민들께서 우리 공화당 지지 많이 하셨습니다. 저 역시 비당원이지만 가족 모두가 지지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화당 당원이 뭐 70만이다, 80만이다, 100만이다 하는 것은 그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에서 그 받았던 그 서명한 분들이 이게 당원이 되는 건지 아닌지도 모르고 서명한 그것 때문에 그 당원 숫자가 많아 보인 거지 실질적으로 어, 책임 당원이신 분들은 그 제가 볼 때 10만 명도 안 되지 않나. 근데 그 10만 명도 안 되는 분들이 그 41명의 지역구 후보들을 후원하고 자원봉사를 하셨어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최정희님, 이주천 교수 광화문 당사 때부터 나왔습니다. 처음 연설이 참 이상했답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대한애국당 창당되고도 그럼 한참 있다가 나온 거군요. 광화문 당사 때 나온 거니까. 우리 공화당 녹색바람님 또 음해하네. 왜 또 이주천 교수님은 들먹여요. 제발 그딴 소리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주천 교수 음해하는 거 아닙니다.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주천 교수는 뉴라이트 회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 얘기 했어요. 음해 아닙니다. 광주 애국방송 TV님 진성당원 5만에서 10만. 네, 우리 원앙 TV 그 구독자가 6만 7천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임 당원이고 그분들이 정말 그 주머니 돈 그 단디 하자님한테 탈탈 털려서 그래서 선거 운동을 했습니다. 41명의 지역구 선거를 했어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크리스탈 리님, 이주천 교수님 처음에 상당히 부끄러워하셨어요. 이렇게 하셨는데 그랬나요? 그 뭐 어쨌든 그 제가 이주천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어제 방송을 한 이유가 그 이주천 교수가 그 태극기를 들지 말자고 한 대표적인 사람인 것 같았고 그 이주천 교수가 우리 공화당이라고 하는 그 탄핵무효 정당의 그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탄핵무효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주천 교수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해 아닙니다. 있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김승희님, 용사님 미안한 말씀 드려봅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 용사님이 유난히 유형한 말만 나오면 굉장히 민감하시나요? 혹시 잘 아시는 분인가요?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유형아 본 적도 없어요.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그 모든 분들이 유형아를 비난하는데 도대체 왜 유형아를 비난하는가 하고 알아봤더니 유형아가 욕먹을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 생각을 설명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유영아한테 그 유영아를 워낙에 잘 알고 있어서 유영아가 자기 좀 변명 좀 해줘 이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저는 그 정치인 저는 뭐 지난번에 그 한국에 갔을 때도 그 광화문에 집회 광화문에 있던 이제 조그마한 집회는 참여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조 대표님은 없었고 홍구라가 있었어요. 그 홍구라하고 그 홍구라 옆에 그 따까리 그 서울대 총학생회장 하던 한 놈 그 놈이 있어서 아는 척 안 하고 그냥 왔습니다. 조 대표가 있었으면 가서 사진도 찍자 그러고 막 그랬을 텐데 그 홍구라하고 그 놈이 있어서 그냥 잠시 있다가 그 제 볼일을 보러 갔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은 안 돼서 그 토요일 서울역 태극기 집회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미스 K님, 용사님, 오랜만에 쉬면서 영화 한 편 봤어요. 집에서 죄송요. 내일 제 방 들어볼게요. 이렇게 하셨는데 죄송하실 거 없습니다. 무명용사 방송은 제 방이 없습니다. 언제나 본방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오시는 그 순간이 본방 시작입니다. 상하님, 유영하 욕하면 박 대통령을 무시하는 것이 됨. 좀 알고 유변을 씹던지 이렇게 하셨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유영하는 박 대통령의 유일한 소통 창구인데 유영하를 욕한다면 박 대통령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유영하 믿어보자고 하는 겁니다. 미스 K님, 우리 공화당 동지님들 중앙당 후원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도 조금이라도 하려고요. 이번 선거로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이렇게 하셨는데, 예, 중앙당 참 돈을 많이 궁해진 것 같아요. 또 이제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님들이 정말 이렇게 아끼고 아껴서 또 그 당을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슬픈 얘기예요. 그 홍구라하고 김문수만 없었으면 이렇게 쪼들리지 않았을 텐데. 광주 애국방송 TV님, 목포서 막걸리 한잔 합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한테 말씀하신 건가요? 그 광주 목포에 가셔서 막걸리 한잔 하시고 싶으신 분들 광주 애국방송 TV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막걸리 글쎄요. 그 막걸리 마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은숙님, 이주천 자원봉사했는데 탄핵에 대하여 많이 하시던데요. 태극기도 들었어요. 그랬군요. 네. 그렇게 들기는 하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을 늘어놨군요. 제가 그 우리 공화당 그 최고위원회 그 방송을 보면서 그 이주천 교수한테 또 황당하게 느낀 게 뭐였냐면 이주천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힘들어졌다고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른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에서. 이거 음해 아니에요. 찾아보세요. 최고위원회에서 이주천 교수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힘들어졌다. 김승희님, 용사님, 전 변호사 출신인가요? 말씀을 너무 잘하셔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현직에 있습니다. 전 아닙니다.
아, 변호사는 아니에요. 샤이니콜님, 그런데 왜 박 대통령은 조 대표를 안 만나주는 걸까요? 아시는 분, 모든 분들 다 아시지 않나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아무도 안 만나요. 다 알고 있는데 왜 샤이니콜님만은 모르실까요? 도대체 아무도 안 만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께서 조 대표를 안 만난 게 뭐가 큰 문제가 됩니까? 음? 순한양님, 그 유영아 관련해서 제가 유영아를 위한 변명이라는 프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질문하신 것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시간 내서. 아이고, 오늘 그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1시간 10분이 넘어가 버렸네요. 그 어쨌든 그 지금 이 최지민 양이 그 우리 공화당의 그 많은 그, 그 지도부들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최지민 양이 삭발을 했다고 해서 그 지도부들이 다 일괄 그 삭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최지민 양이 이런 그 자신이 그 지역구 후보 출마자로서 자기의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죠. 참 그 착하고 예쁜 젊은이입니다. 어쨌든 그 머리를 다 깎고 나서도 참 예뻤어요. 음, 지금 이렇게 머리가 있을 때도 예뻤지만 예, 세상님 라이브는 시간이 금방 갑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정말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 상당히 많이 못했는데 지금 갑자기 어떻게 원래는 제가 준비한 걸 먼저 다 한 다음에 이 댓글을 봤어야 이 채팅창을 봤어야 되는데 어떻게 갑자기 이 채팅창에 눈이 돌아가는 바람에 이 채팅창에 그 있다 보니까 그 제가 그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뭐 그거나니까 또 이렇게 1시간 지나갔으니까 그 이 민경동님은 누구에 대해서 이렇게 욕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제정신이 아니신 분인 것 같긴 하네요. 네,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또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쉽지만 오늘은 그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유한국당 것들이 탄핵무효를 외치지 않기에 탄핵무효를 외치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정당이 필요해서 만든 정당입니다. 그런데 그런 정당을 외연 확장에 방해가 된다.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태극기를 내려놓자 탄핵무효는 이제 그만 외치자고 하는 것이 진정 우리 공화당의 발전을 위한 이야기로 들리시나요? 미래잡탕당 것들은 이미 오래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킴으로써 박 대통령과 자신들은 상관없다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탄핵무효도 외치지 않고 태극기도 들지 말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중도 표심을 잡는다면서 좌클릭을 해댔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분들은 그런 미래잡탕당 것들을 비난을 했습니다. 황교안이가 태극기 세력을 철저하게 무시한다면서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치매에 걸린 것이 아니라면 어찌 태극기가 득표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을 짓거리고 탄핵무효가 흘러간 물로 물레방아를 돌리는 짓이라 비하하는 작자의 말에 옳습니다. 이제 선거하는 정당이 되어야 합니다를 외칠 수가 있나요?
박 대통령을 이제 그만 버리자고 하면서 탄핵무효 그만 외치고 태극기도 내려놓고 정책 정당으로 탈바꿈 하자는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화당 탈당하고 미래자탕당 당원이 되시길 권합니다. 왜 원외 정당 당원으로 생고생하며 원내 진출을 하고자 하십니까? 그저 미래자탕당으로 당적을 옮기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보수파 제1당 거대 야당 당원이 되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함께 나누는 시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